성형교육입니다. 오늘은 그 성욕 저하증,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제 기본 성욕에 대한 기본 이론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이 그 1월 23일, 오늘이 1월 23일. 오늘부터는 이 펜마우스를 써요. 목요일이고, 이거 좋네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딱 한 달 전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방영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동영상이 올라왔죠. 거의 한 달에 20개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녹음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녹음이 마이크가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뭐 한 대여섯 가지를 샀는데, 결국은 뭐 하다못해 뭐 예전 방송국에서 쓰던 그 와이어레스 마이크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놨는데 다 시원치 않고 결국은 이제 소니 17,000원짜리 이거 가지고 써요. 그게 뭐 이거부터 처음에는 난리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이거 16대 9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요새 나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파워포인트가 밑에 자막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쓰다가 관뒀고 이제 자막을 없이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그 4대3 예전에 쓰던 거 그냥 그거를 이제 한 10번까지는 썼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너무 뭐 올드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 형식을 만들었어요. 이거 꽤 그림이 그런대로 색깔 조합이 괜찮죠. 이걸 로얄 컬러라 그래요. 로얄 컬러라 그러는데, 영국 왕실에서 쓰는 그 컬러 조합의 기본을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미술에 대해서 이게 좀 아는 게, 이쪽 유전자가 좀 있어요. 제 둘째 딸도 뭐 서울미대를 예원역을 내고 나서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학과로 편입해서 뭐 영국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홍대 앞에 그 김진호 화백이라는 분한테 가서 여성 인물화 누드화도 뭐 6년 7년이나 그렸고, 그리고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교지 함춘원 표지도 겉표지도 제가 디자인해서 책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로얄 컬러라는 게 이 자주색 요거하고 요거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까만색, 그 다음에 황금색의 조합이에요. 이 비율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그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영국 왕실이라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좀 고상하다는 거, 구스타프 클림프를 봐도 그렇고, 이게 그 황금색하고 자주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 이렇게 조금 채도가 좀 다르지만 그게 이제 배합이 돼 있는 거를 굉장히 고상하다고 그래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백배줄기가 아마 8권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5권 정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번에 이제 했던 거 슬라이드를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포인트가 여기 있나? 그 신경정신과 그쪽 질환에 정신병적인 상태가 제일 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신경증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이제 여러분들 노이로제라고 하는 뉴로시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정신병적인 약물이 밑에를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항불안제나
우울제는 위에 영향을 별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조루에 쓰이는 약인 이 강박 증상에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역 과잉증이나 뭐 성기피증이나 뭐 하다못해 그 충동 조절 장애 일으키는 성적인 전부 이거는 이 정도 레벨 위를 써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포인터가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obsession 다시 쓸게요. obsession. 이 사랑이라는 거는 love라는 거는 그 예전에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이걸 하나의 그 망상이라 그러죠. delusion. 망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안 맞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는데 말린다고 그 말을 듣나요? 사랑을. 이거를 이제 망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이런 이쪽 감정을 이제 크게 얘기해서는 이제 obsession이라 그러죠. 이걸 너무 정신병적인 상태로 모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지우나? 뭐 하여간 하나만 더, 이게 에로틱 딜루전이라고 나오면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 그게 자기 망상이 이제 에로타이즈 되는 거예요. 성적인 망상으로 변하는 거가, 이게 모든 정신병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모든 정신병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건데, 이 디클레람볼 신드롬이라 그래요. 클레람볼트, BAULT, 신드롬이라 그래요. 이걸 예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환자 보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의사들 앞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클레람볼 신드롬, 에로토마니아. 이게 모든 정신병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그 에로틱한 집착이 정치인이나 뭐 사회 유명 인사한테 뭐 하다못해 뭐 산부인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로 이제 이게 투사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슬라이드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지저분해지네.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 3분의 1이랑 안쪽 3분의 1이랑은 이제 발생학적으로 좀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유튜브 방송이 된 거에 명리여담이라고 있을 거예요. 명리여담. 여러분들 이거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보세요. 이게 제목을 뭐 무의식의 발견보다도 더 대단한 학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실이 그래요. 무의식에 있다는 증거 3가지를 드시오. 1번, 2번, 3번. 이게 의과대학 문제인데, 저는 좀 생각을 한 10년, 20년 전부터 조금 달리 해요. 이게 명칭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정신분석가가 지금 요새는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6명 이상, 7, 8명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1995년도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를 예전에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슬라이드도 그게 굉장히 올드하고 문제가 많아서, 어제 그 슬라이드 질경련증 그거 하는 거를 3분의 1을 다시 녹화해서 보내줬는데, 이걸 다시 할까 하다가,
그런 얘기를 다시 할 만한 그런 여력이라 그럴까?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슬라이드가 뭐 이렇게 올드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내용이 문제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두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사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이제 사주만 보고 알 수 있다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무신년, 정사월, 그 다음에 기묘일이죠. 경호일인데, 이 기토가 이제 4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인수월이니까 굉장히 신강해야 되고, 밑에 오화도 있죠. 록지도 있는데 이게 왜 신약이냐 하는 건데, 지장간에서 사화의 월지, 시지, 연지로 순으로 따지는데 투관되어 있는 게 병경무에서 경화가 뜨니까 이 사는 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은 수의 장생이고 사신은 합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심한 신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운이 오면 기토에서 봐서 경신년이 오면 상관은 굉장히 심한 운이니까, 경신년이 이제 대운이 온다 그랬죠. 여기 잡담을 한 2, 3분 더 하면 이 경신이라는 일주가 제 일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묘 대신에 경신이라는 일주가 있고, 이제 자월에 태어났는데 해시고 을미생이고, 그럼 여기 이제 무토가 되겠고, 이거는 정화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게 경신일주라는 게 60일에 한 번씩 귀신이 내려오는 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까지는 경신일이 되면 귀신이 내려오는 달이라 그래가지고 임금이야 전 조정이 밤을 새우면서 조정을 지키면서 귀신을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경신일에는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신을 영접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귀신이 내려오는 날인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사주도 이제 경신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주영 회장도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금이 이제 자월에 태어나면 이제 금수상관격이라 그러는데, 금수상관, 상관이죠, 상관. 금수상관격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주인데, 그건 무조건 이제 화를 보면 대박이에요. 화용신이 이제 오면 대박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예요. 한 1, 2, 3년 있다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쪽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경련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이렇게 질이 강하게 수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제 성자의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가 다일레이터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닥터 솔스 메소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결혼에는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발기부전이 있고 질경련증이 있고 동성애가 있는데, 100명 중에 4명은 이제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심한 동성애 환자고, 13명은 적어도 3년 이상 오르가즘에 이르는 경험을 할 정도로 남자하고 이제 동성애 이제 매력을 느낀다는 거고, 13명은 적어도 심한 동성애적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합치면 30명이 이제 동성애장인데, 심한 환자만 따지면 그냥 100명에 한 10명, 아주 심한 환자는 100명에 4명 정도로 보고, 그리고 요거 4명 빼놓고 요거는 26명 정도는 그러면서도 바이섹슈얼해요. 바이섹슈얼. 남자하고도 되고 여자하고도 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3분의 2 정도는.
그리고 여자는, 레즈비안들은 이 전체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앙드레 지드 케이스를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앙드레 지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성애 카밍아웃 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마돈나 호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마돈나, 돈나, 호, 창녀라는 거죠. 마돈나가 이제 가수 마돈나가 아니라 마돈나. 원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죠. 성모 마리아. 이태리어로 얘기하면 미아도나 해가지고 귀부인, 나의 귀부인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태리라는 나라가 참 좋아요. 남부 이태리 쪽이 로마 밑으로 굉장히 여자애들이 머리가 까매지면서 조그매지면서 굉장히 이뻐지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랑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 성욕에 대한 프로이드의 3가지 관찰이에요. 그래서 마돈나 호어 컴플렉스라고 처음에 나와요. 성모 마리아 하고 창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좋고 천사 같은 여잔데 어떻게 창녀 같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느냐. 성행위는 창녀나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부인같이 고귀한 사람이랑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성욕을 못 느끼는 거죠. 이걸 마돈나 호어 컴플렉스라 그래요. 앙드레지드를 설명을 할 때 동성애적인 태도도 있지만 뭐 바이섹슈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평생 처녀로 놔둔 이런 식으로 이제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디그레데이션 인헬스 포텐시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좀 타락이 여자가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헝클어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가 남자의 성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층 계급,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멍한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한테는 섹스 어필을 한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마릴린 몰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성욕을 자극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라는 건 뭐냐면 이게 펜마우스를 오늘 제가 등장시킨 이유가 이거 설명한다고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인간의 이쪽에 그리면은 인간의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면 빙산이라 그랬을 때 이 윗부분을 의식이라 그러고 conscious라 그러고 무의식을 unconscious라 그러죠. UCS라고 보통 의사들은 약자를 써요. 그래서 의식하고 무의식 이 대결을 토포그래피칼 모델이라 그래요. 잠깐만, 토포그래피칼 모델이라 그래요. 그래서 1922년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정신분석 논문은 의식과 무의식의 그 2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그 전의식, 프리콘셔스라 그래요. 그래서 전의식이라 그러죠.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의식. 요거 프리콘셔스라 그러고, 모든 꿈의 이론, 드림 세오리라든지 뭐 기본적인 이론을 다 이걸로 설명을 하죠. 그러다가 1923년에 프로이드가 이걸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이라 그러는데, 구조학적인 모델. 그게 뭐냐면 이 아랫부분을 이드라 그래요. 이드라 그러죠. 무의식 이드. 윗부분을 이고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슈퍼이고 초자라고 그러죠. 이 자아와 초자와 본능 이드 가지고 이제 3가지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 그림 못 봤죠? 이거 정신분석 기본 이론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도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보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이 초자도 이제 그 무의식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무의식 쪽이 더 많은 건 슈퍼에고 프라포라 그래요. 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슈퍼에고 아이디얼이라 그러고, 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욕을 설명을 하는데, 이 스트럭처럴 모델, 구조학적인 모델에서는 이 초자적인 측면에서는 마돈나 워허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마릴린 monroe처럼 좀 여자가 좀 우스워 보여야 남자들 성욕이 올라간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지적인 여성,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하는 이런 여성들은 이런 거 남자들이 무서워하겠죠. 쉽게 설명이 되죠. 오늘 우연히 오후에 유튜브를 뭘 보다가 사회 쪽 그걸 사탐이라 그래요. 요새 학생들은 이지영 선생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재미있게 하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사주 얘기도 하대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무슨 뭐 손주은 그런 친구도 있대. 손주은 내가 뭐라 그러는데 공부 잘하려면 뭐 유전적인 게 제네틱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뭐 굉장히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얘기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할까? 공부 잘하는 비결이, 제가 쓰는 비결이 A4 용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 정도 되면 자기가 책을 읽잖아요. 그럼 책에다 줄을 쭉 그어요. 책을 쭉 긋다가 2페이지 읽죠? 그럼 여기다 외울 거를 여기다 써요. 한 줄이나 2줄. 또 2페이지 읽죠? 그럼 뭐 한 줄이나 2줄이나 3줄을 써요. 그러면 밑줄 쳐놓고, 그럼 나중에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책 한 권을 읽으면은 A4 용지가 한 10장 정도로 압축이 돼요. 외우고 싶으면은 이거 버스 타고 가면 심심하면 이것만 외우면 돼. 그죠? 안 믿겨져요? 난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것만 보면 최소한 A0 이상은 받아요. 서로 의대에서. 그럼 뭐 단점이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써마리 할 때 중요한 걸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는 안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공부하면 내과 해리슨 같은 책은 촘촘한 글씨로 그거 2권짜리면은 2000페이지 2권이니까 4000페이지예요. 촘촘한 글씨예요. 전부 영어로 써 있어요. 우리는 전부 영어로 공부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내과 시험을 보면은 이거 한 번 시험 보면 이거 하루에 보는데, 하루에 내과 시험을 보면은 이 내과 책을 다 읽어요. 줄 다 거의 쓰니까. 혹시 여기다 빠뜨린 거 없나? 이건 뭐 다 그동안에 외울 건 다 외웠고. 그러면 4000페이지를 농담이 아니라 15분, 10분, 20분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주르륵 넘기면서 봐요. 또 다른 얘기, 그 다음 수학이 문제인데,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면 되고, 수학은 제가 굉장히 수학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뭐 톱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학을 잘했는데, 그때 최용준 선생이라고 있었죠. 전 과외를 이 양반한테 2-3번, 뭐 한 몇 달도 안 했는데, 경기고등학교에서 과외 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양반한테 2달인가 배웠어요. 그때 이제 해법 수학이라는 걸 이 양반이 쓰고 있었어요. 일본 수학책을 이제 베끼는 거였는데, 이제 자꾸만 나보고 뭘 시키더라고요. 서울공대생한테도 답을 쓰게 하고, 나도 시키고, 나도 뭐 가서, 최용준 선생님 그때 서울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요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진장 거부가 돼 있대. 거부가 돼 있어요. 거부가 돼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 해법 수학 그거를 그렇게 풀었죠. 되게 이제 경기고등학교에서 수학의 정석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가을까지 다 맞춰요. 다 끝까지 다 떼고, 그 다음에 해법 수학을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말, 최소한 3학년 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그 3학년 한 봄쯤 됐는데, 경기고등학교 수학 선생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서 칠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긴 수학 문제를 내요. 이게 되게 이제 수학을 그때 수학 한 문제 푸는데 보통 20, 30분 이상씩 걸리는 문제들을 풀었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까지 푼 사람 없대. 풀 사람 해가지고 40분을 주더라고. 난 이미 풀어봤던 문제야, 일본에서. 그랬더니 좀 미안해서 한 20분 지난 다음에 손을 들고 풀었습니다 해가지고 쭉쭉쭉쭉 풀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 뺨을 때리더라고. 너 이거 이럴 수가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해. 일본 수학 문제 풀어봤다 그러지. 이거 참. 뭐 그래요. 수학은 쉽게 하는 거는 이거 되게 쉬운데 하는 방법만 한 서너 시간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다 하던데. 의과대학 다닐 때 과외 한 몇 명 했는데 그 공부 못하는 애 의대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 수학 공부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뭐 하여간 엉뚱한 얘기를 또 했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자아 측면, 가만히 있어봐요.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되는구나. 자아 측면에서는 자아가 이제 의식 세계에 이제 있고, 이게 왜 자꾸만 움직이냐. 자아 측면에서는 제가 엄마 젖을 빨 때 그 섹스하고 라브가 이제 스플리팅 되는 게 문제라 그랬죠. 섹스하고 라브가 스플릿,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펙션, 애정이라는 걸 이제 라브라 그러고, 라브를 어펙션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익사이트먼트, 성적인 흥분을 이제 이걸 익사이트먼트라고 그래도 되는데, 이거를 서로 사람이 성숙되면서 이거를 서로 혼합을 해야 돼요. 근데 웨디팔 스테이지 애들 서너 살, 5살까지는 이제 그 애정과 성적인 흥분이 어머니한테 있다가 그게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은 엄마한테 남고 어떤 성적인 흥분, 그거는 이제 그 집안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 러브하고 어펙션, 러브, 어펙션하고 러스트, 탐욕, 섹슈얼 익사이트먼트, 러브하고 섹스가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계속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 이게 펜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자꾸만 글자를 쓰고 싶어서 좀 지저분해지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성적인 능력도 탁월한데, 근데 이제 동일인한테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사랑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랑 섹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은 여러분들 자꾸만 우울증이라 그러죠. 디프레션. 남자들한테 우울증이 있어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로니니스라 그래요. 로니니스. 고독이죠. 고독. 한자로 써져요? 남자들한테는 고독이 문제가 되고, 여자들한테는 이제 고독이라는 개념이 잘 쓰질 않아요. 여자들한테는 고독이라는 개념을 쓰질 않고, 그 다음에 피너스 엠비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피너스 엠비. 이거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꽤 많이 그 사회
법적 문헌, 인류학적 문헌에서는, 정신분석학적 문헌에서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피너스 앤 비라는 얘기를 안 써요. 뭐 이런 식의 개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노. 앞으로 10분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이드 측면, 이 무의식적인 측면, 본능 측면에서는 이드는 이제 섹스하고 그 다음에 어그레션, 성적인 거하고 공격성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돼요. 에로스 타나토스라 그러죠. 타나토스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죽음에 대한 본능을 어그레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카테고리에 빙산이라 그랬을 때 이 무의식에 훨씬 높죠.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섹스하고 이제 어그레션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자랑 섹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강간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그게 이제 그 성을 갖다가 이제 자기 분노심, 자기 적개심을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는 이게 뭐 자기는 여자를 별로 싫어하는데 섹스를 하는데 여자가 흥분하는 걸 또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드나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슈퍼에거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프로이드 3 observation이에요. on sex.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성욕 저하증, hyperactive sexual desire라 그래요. 뭐 여자 의사인 부인이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뭐 성적 접촉 자체를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끌고 오는 문제예요. 남편의 조루도 있고 자기는 엄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까닭에 자위가 뭔지도 모르고 환자 보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살고 있다. 이런 성역 저하증 환자가 이제 성기능 장애 중에서는 제일 많다 그랬죠. 거의 35에서 40% 이상, 35에서 마우스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 또 잘 안 나오는구나.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랬죠. 조루가 원래는 전체로 따지면 조루에 필적하죠. 그 다음에 헬렌 카플란이 이제 이 성욕기라는 거를 이제 섹슈얼 디자이어 페이스를 이제 중요시했는데 마스텐 존슨은 이런 거 없었죠. 성욕기, 그 다음에 어라우잘 스테이지, 그 다음에 오르가즘 스테이지로, 익사이트먼트 스테이지, 오르가즘 스테이지로 이제 단순화했고, 일반인 3분의 1 정도는 이 성욕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성욕 저하증이나 성적 공황장애나 성적 혐오증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욕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뭐 우울증이 있겠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고혈압 약물, 이게 의외로 많아요. 알파, 베타 차단제, 이뇨제 같으면 확 떨어져요. 성욕 저하기. 그 다음에 약물에 이것 때문에 하다못해 위장약으로 쓰는 시메티딘도 성욕 저하증을 일으켜요. 하다못해 그 무좀약으로 쓰는 그 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웬만한 정신과 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욕 저하를 일으켜요. 항정신병 약물이 굉장히 그 서열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밑에를 다 억눌러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제 주로 드는 게, 요거는 마우스펜으로 쓰자. 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데 따르는 불안,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게 파워 스트러글이에요. 누가 잘났냐? 파워 스트러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특히 지적인 여성들, 남편이랑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친밀감에 대한 공포.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겠지만 친밀감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분노, 숨겨진 분노,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흔히 발기부전 조루, 그 다음에 조루가 심한 환자들 여자들이랑 관계 안 하려고 그러죠. 쪽팔리니까 창피하고. 아이 뭐 이러면서 여자들한테 한두 번만 얘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겁나서 못해요.
자기가 또 망신 나을 것 같아서. 발기부전도 그래요. 두세 번만 그 시민성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모든 남자들이 일생에 한두 번은 겪는다 그랬죠. 그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그래요. 이게 한두 번은 그냥 좋아하는 남자 따라서 해주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특히 남자가 무슨 지루 환자 되면 30분이나 1시간씩 어떻게 견디노 이런 식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자기 배우자의 성욕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배척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느꼈던 배척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슴 깊이 이제 안정감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자들은 가슴이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너무 뚱뚱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 가슴, 브레스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우리나라 85% 여자들이 A컵 이하라 그랬죠. 이게 언제 한 7, 8년인가 언제 전부터는 이게 A컵이 B컵이 되더라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다 A컵이니까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플레이보이즈에 나오는 금발의 글래머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2000년도 초반 90년도 말 후부터는 이거 거의 가슴 수술한 모델들이죠. 그거 수술했다 그래요. 하다못해 누구야 가슴 큰 거 자랑한다고 덜렁덜렁 그러면서 나오는 여배우들 다 거의 다 수술한 여배우들이에요. 누구지? 김혜모라는 배우, 그것도 그런 식이죠. 예전에는 190cc 정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발달해가지고 350cc까지 자꾸만 넣어달라고 그래요. 점점 커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캡슐라 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캡슐라 포메이션. S가 들어 캡슐라 포메이션이라 구형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만지면은 지우개 만지는 것처럼 딱딱하죠. 예전에 저보다 나이 한 10년 많은 유명 가수가 저하고 친했는데, 키가 1m 85죠. 굉장히 인간적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그런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 이런 식으로. 이거 자기가 연예인들 될 생각이나 모델 돼가지고 가슴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한 가급적 하지 마세요. 10년 안에 재수를 해야 될 가능성도 많고, 이게 절대로 이 감촉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가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쁜 거예요. 그걸 왜 칼을 대노? 응?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가슴 수술 거의 초창기에 명이라고 소문났던 친구도 내가 방송계에 데뷔시켜준 건데 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발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섹스라든 게 정형화된 성적 드라마에 불과하다고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이 오브 섹스가 굉장히 잘 써놨어요. 조이 오브 섹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알렉스 컴포트죠. 컴포트. MD, 메디컬 닥터. 이 양반이 PhD는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이거 번역을 하면서 놀란 게, 이 섹스하는 행위를 프랑스 정식 만찬 하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페타이트가 어떻고, 정식이 어떻고, 후식이 어떻고,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책을 지금,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쓴 책이 한 서너 권 되는데, 그거 출판사 그만두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졌는데, 중고 책방에서 그걸 누가 다 쓸어갔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걸 지금 조이 오브 섹스도
집에 지금 한 권도 없는데, 초과하기 이야기도 한 권도 없고, 오는 사람마다 그냥 어떻게 다시 가져온다 그러더니 안 가져오는데, 어떡하노, 이거. 그 다음에 성욕자아증의 치료는, 이게 이제, 제 이론은 그래요. 양쪽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것부터 치료를 해요. 되게 심리검사하면은 한쪽이나 이런 데 더 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치료를 하면서 항우울제 중에서 이제 성욕을 촉진시키는 약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나머지 항우울제는 다 성욕을 억제를 시켜요. 한 가지는 성욕을 오히려 촉진시켜요. 그 다음에 성욕 촉진제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아포모로핀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유프리마라고 나왔던 약인데 이거는 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는 관능 초점 훈련,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예전에는 뭐 성감 집중 훈련이라고 번역을 한 모양인데 센세이트 포커스 훈련인데 마스텐 존슨이 이제 개발을 했었던 방법이죠.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2, 3년 쓰다가 이제 이거 잘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성적 환상의 공유,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섹슈얼 판타지에 대해서, 판타지에 대해서 앞에 피자가 왜 붙냐면은 이거는 좀 더 무의식적인 걸 강조할 때는 피자를 붙여요. 멜라니 클라인 영국 분석학파 영향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잘 써놓은 책이 예전에 마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 시크릿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성적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이거 아마 미스 아메리카 출신이 써놓은 글이에요. 낸시 프라이드였나? 그것도 좀 번역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뭐 하여간. 그런데, 이거를 섹스리스 부부, 쉽게 얘기하면 섹스리스 부부죠. 섹스리스 부부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25년 동안. 심하면 뭐, 올림픽 열릴 때마다 한 번씩 한다는, 4년마다 한 번은 열리는 올림픽 때 맞춰서 한 번씩 한다는, 부부도 있었고, 또 나하고 친한 영화 배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한 25년 전부터 친구인데 예전에 지금 70에서 75세 이상 넘어가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영화 배우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넘어가는 60에서 70 이상은 또 이제 저쪽 누구야 박정모라는 영화 배우를 둘 다 나하고 나 친한데 이쪽은 굉장히 친한데 난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이쁜지 모르겠는데 내 서울대 교수 내가 존경하시는 분은 조두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난 뭐가 이쁜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막 화를 내요. 설 박사님은 나한테 왜 이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 이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하노? 25년 동안 이런 환자가 많이 왔는데, 하여간. 근데 이 섹스리스 부부를 치료하는, 4년마다 성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이거 해답을 찾았어요. 아주 쉽게, 동물적으로. 재미있으면 한다. 두 번째. 어색한 문제는 의사가 지시를 하면은 숙제를 내준다. 그것도 비싼 돈 내고.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떻게 재미있게 하느냐? 일단은 남자는 주사 치료를 해요. 그거 되게 맞으면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부인이 잘 응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 야, 나 비싼 돈 냈다.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숙제를 이걸 해가지고 가야 된다. 하자. 할 수 없이 해요. 그럼 여자들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다 보면은 또 캐그를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슬라이드 오울도 한 시간에
또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20분 이상 말씀드리던 슬라이드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신 분석을 하면은 자기 얘기를 갖다가 분석가 앞에서 뭐 20분 30분 얘기를 하다 보면 진땀이 흐른다 그랬죠. 5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비밀에 대해서 몽땅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성적 경험이 어땠고 자인은 어떻게 됐고 첫 경험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골라 하게끔 만들어요. 이 사람이 제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전이 현상, 트랜스퍼런스라는 게 생겨요. 이걸 이제 분석해 가자는 과정이 정신 분석이에요. 이걸 분석해 가자는 과정이 아날리시스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가 이제 QV 연습이라 그러는데, 더는 얘기를 안 해요. 앞으로 20년은 개업을 더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 되게 친해져요. 부부 간에 어색함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사치료하고 행동요법이에요. 그래서 닥터설스 메소드, 여기도 자꾸만 닥터설 메소드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치료법은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봐요. 우선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향이 있느냐. 이혼하겠다는 부부 붙잡고 얘기해봤자 괜히 저도 힘들죠. 두 번째, 간단한 성기능 장애가 있느냐. 조루나 발기부전이 있느냐. 여성 불감증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게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이거는 같이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그 치료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성애적인 요소는 없냐 물어보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가 없고, 또 바이섹슈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섹슈얼한 경우가 이 전제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은 이걸로 됐네요. 50분은 안 넘겼네요. 다음 시간에는 성기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욕저하증보다 되게 심한 형태죠.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네. 무슨 사탐 이지영 선생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서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로 들어준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